네, 전영신의 아침 저널 2부 시작합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시선으로 여야 정치판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2판, 4판 패널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지내셨고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 대표 맡고 계시는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지내셨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불하십시오. 네.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야말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어제 민주연구원 압색이 있었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출국금지 출금됐고 이제 곧 조사를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두 분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일단 가장 큰 건 대내외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정치 수사로 이제 국정이 이렇게 좀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저희도 어쨌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좀 많이 안타까운 지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검찰의 이런 수사와 뭐 무도한 약간 야당을 갑자기 수색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한 여름부터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를 뭐 공공연하게는 아니지만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7월부터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급하락하면서 여름부터 6월, 7월부터 그리고 당 지지율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시기가 한 7월쯤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러한 지지율 회복이 되지 않으면 좀 사정정구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거의 두 축은 이재명 우리 지금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두 축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여론저론 뭐 이런 당내에서도 있었고 뭐 이렇게 정치 뭐 평론하신 분들도 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일까 했는데 조금 시기가 좀 빨라졌던 것 같고요. 지금 뭐 저희 당에서는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달 동안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고 그런 의지도 없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교는 다 아시다시피 뭐 말씀 드릴 것이 없고 뭐 북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나 이런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정구로 가서 이제 그나마 있는 20% 중후반에 있는 지지층의 이제 집결을 의도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뭐 계속 제목으로만 뭔가 계속 뚝뚝뚝 뽑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리한 국정감사 기간에 갑자기 들이닥친 야당에 대한 야당 당사를 그것도 영장 보여주지도 않고 사실은 보니까 CCTV를 보니까요. 네. 압수수색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그걸로 마치 뭐 엄청 민주당에서 뭘 가져가는 것처럼 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뭐가 굉장히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이런 의도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매우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유동규 씨가 계속해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말들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신 변호사님은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 포인트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예, 우선은 사실 이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리스크는 지난 대선 때부터도 계속 문제 제기가 돼왔던 거죠. 사실은 당시에도 수사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그 심판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과거의 비리나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가장 큰 핵심은 아마 유동규라는 인물의 그런 진술 내지는 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변심이라고 하지만은 또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유동규 씨가 처음에는 대선 승리를 염두하고 자신들의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은폐하려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좀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유동규 씨도 나와가지고 기자들하고 좀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진짜 밝힐 때가 됐다 얘기하고
본인도 본인의 책임만을 비례적으로 져야 되는 것이지 마치 꼬리 자르기 하듯이 실무자들이 다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동규 씨의 그런 진술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 일련의 사태가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당사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상당한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검찰 권력에다가 정치 권력을 어떻게 보면 넘겨주는 이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당사를 압수수색한 검찰 내지는 압수수색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습적으로 하는 게 원래 압수수색입니다. 그렇다면은 당대표로 수사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수사 자체를 방탄용으로 당 자체가 막는 모습으로 좀 들어가는 민주당에게 이것이 책임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비리와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오히려 검찰이 잘못한 것이냐 이거 저는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좀 이건 굉장히 지금 수사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유동규 씨가 뭐 성악을 전공했고 굉장히 화통한 성격이다 뭐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임세훈 전 비대변인은 유동규 씨가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 뭐라고 보세요? 저희는 뭐 저희 당내에도 이제 법률위원회나 이제 변호사 분들이 계신데 이제 네.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일단은 뭐 법에 대한 적용이 지금 8억이라는 돈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 8억에 대해서 애초에 그러니까 1년도 넘은 1년 전쯤이죠. 그때 구속영장으로 기소됐을 때 이 8억이 명시가 되는데 나중에 이게 그 사실상 뇌물로 유동규 씨가 뇌물로서 한 3억 5천 가량이 이제 기소의 내용은 그게 바뀝니다. 근데 이 8억이 그대로 이제 그때는 뇌물이었던 게 지금 갑자기 정치자금법으로 바뀌어요. 둔갑을 합니다. 근데 구속 때 있었던 내용 그리고 기소 때 있었던 내용에 이 8억이 근거하는데 지금 그게 다 달라요. 그 금액이랑 뭐랑.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게다가 지금 구속이 만약에 그 말이 진실이라 정치자금법을 갑자기 둔갑한 이 말이 만약 진실이라면 그러면은 유동규 씨 말에 의하면 본인이 그 금액을 어쨌든 공모해서 전달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구속을 오히려 해서 그런 또 새롭게 나온 것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해야지 왜 풀어줍니까? 예. 또는 이제 기자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유동규 씨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바뀐 진술에만 의존해서 이게 사실상 보면은 지금 4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용 원장이 부원장이 최종 받았다는데 사실상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한테 간 이런 정황은 그 진술 말고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나머지 뭐 CCTV라던가 메모 이런 거는 그 나욱 변호사의 비서란가 하여튼 같이 있었던 그 이모 씨와 이모 또 씨. 정민영 변호사 예. 이 네 사람 간의 관계에서가 CCTV 메모가 나온 거지 그 이후로는 나가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나오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뇌물 경우에는 1억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형량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정치 자금은 이제 전달자로만 되면 이게 뭐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변호사나 뭐 이런 법률가들 판단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뀐 게 아니냐라고 저희는 그렇게 플리바게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 네. 그래서 입을 열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요. 사실 법률 적용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것이 뇌물이냐, 그럼 이제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예를 들면 정치자금이냐,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률 적용의 영역은 사실 검찰의 그 법률 처분, 네. 이제 처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핵심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그 현금이라는 것이 은밀하게 전달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뭐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는 것이 이 유동규와 그 김용 그리고 정진상 내지는 이재명 이런 그 이익 공동체 사이에 오고 가는 지금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법률적 판단에 대한 것은 그 내부적으로 그 4명의 4인방의 인물들 사이에 법조가 적용이 되고 누가 몇 년을 더 살 것이냐 이런 거의 차이일 것이지 돈이 오고 간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지금 사실관계는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지금 이것이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유동규 씨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의혹의 눈을 지금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원래 뇌물죄라는 게 다 진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보통 하고요. 네. 그리고 은밀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서 누군가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배신을 하거나 누가 그 안에서 뭐 슈킹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게 외부로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유동규 씨에 대한 것은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 다 성남시 인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사이에서 이것은 누구 하나가 삐그덕거리고 지금 뭐 돌발적인 상황을 하는 것이지 뭐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도 지금 큰 줄기에선 바뀐 게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네. 이제 뭐 진술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에 대한 유동규 씨의 이제 뭐 말이 계속 바뀐 것, 그다음에 이제 현금이 오고 간 정황은 그 지금 김용 그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와는 관계가 없어요. 아직까지 나온 걸로는요. 그냥 본인의 그냥 주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주장이 충돌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 김용 부원장은 전혀 이분과 뭐 이 사람과 돈 거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이거 뭐 나중에 또 봐야 되고. 예. 근데 그 앞에 이제 진술 이외에는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남욱 뭐 돈을 만들어줬다는 그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재명 그 당시 뭐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이 사람 뭐 내가 찔러봤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그렇죠. 직접 했습니다. 1년 전에. 그리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막 무슨 욕까지 하면서 이재명 뭐 공산당 같은 놈이라고 이런 분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 자금을 갑자기 주려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들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정황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이 그렇게 뭐 담백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여기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냐면 물론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은 자세히 보시면 대장동 있죠. 대장동에서 이게 다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된 건데 대장동에서 성남시에서 있었던 최종 사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일 때 결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고 하면 공범이 되는 이제 이런 딜레마적인 구조에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성남FC도 정진상 씨를 통해서 운영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럼 당시에도 그 구단주가 이재명 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피해 나기가 참 어렵고 변호사비 대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밑에서 이화영 뭐 부지사도 지금 구속됐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 다 이재명 대표가 그 위에 정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제 알았느냐 몰랐느냐 얼마만큼 가담했느냐 이것만 남은 것인데 그거 저는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담이 돼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무슨 언론 보도나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냥 추측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시면 다른 뭐 국민들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국민들은 좀 오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목들도 막 CCTV 발견. 근데 CCTV 발견은 사실상 이재명 그 대표와 김용 부원장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지하 다른 분들끼리 주차장에서 돈을 예, 넘겨주는 줬다. 그 장면이 찍힌 CCTV 네, 그게 그건- 5년치가 보관이 돼 있다. 네. 그래서 예. 그분이 뭐 김영이 받았다는 CCTV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대장동 문제가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랬기 때문에 대장동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이 대가로 이제 뇌물을 받았다는 게 그게 시작이고 그게 1년 동안 수사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갑자기 며칠 만에 이게 정치자금법을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대선 경선 자금으로 갔다고 갑자기 이 화살이 이재명 대표한테 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갑자기 그럼 1년 동안 도대체 대장동 수사하면서 이 건은 그럼 왜 조사가 안 돼 있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를 저희는 드릴 수밖에 근데 없다. 그게 이제 네. 약간 시기적으로 보면은 작년부터 왜 수사가 안 되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니까 수사를 안 해서 참 답답했는데 정권 바뀐 게 5월 달이에요. 5월 달 이후부터는 이제 대선 이제 대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민주당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근원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네네. 지금 이제 국정감사 맞이하면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뭐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좀 시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는 시기적으로도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금 뭐 언론에 보도가 많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 때문에요. 근데 진짜 뭐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정황들이 지금 계속 뭐 문체부 국감 때나 국방부 국감 때나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원래 뉴스로 도배되어야 함에도 지금 계속 이 문제가 터지면서 이렇게 터트리면서인지 터지면서 모르겠지만 이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국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책들이 국감에서 좀 나오고 있었다. 예. 그 시기도 참 의심스럽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김용, 정진상 씨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입을 열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오늘 시정연설에 나서는데
인부 대변인 지금 민주당이 시정연설 거부하기로 한 거죠. 저희 당론으로는 이제 그렇게 정해질 거 오늘 아침에 이제 의총을 아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만 네네. 그런 방식으로 될 것 같고 아마 그 본회의장에는 입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어제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인기 변호사는 이런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뭐 경선 자금으로 썼더라도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사단의 문제인데 그 일부들 개인들의 일탈 내지는 그 부정부패나 비리 의혹이 민주당 전체로 지금 다 둔갑이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거리두기 내지는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더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통 얘기해 보면 이제 대안부재론이 많거든요. 아 그럼 이재명 말고 무슨 대안이 있냐. 그러니까 대안을 못 키워낸 잘못은 민주당에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전 당의 뭐 사무총장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런 대응 전략을 내세운다는 것은 물론 대표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매우 민주당에게는 좀 불행한 일이다. 전 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인부 대변인 지금 포스트 이재명 얘기 나오고 네, 있고 당내에서도 뭐 퇴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분열되는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희망하는 바가 아닐까 팀의 싶은데요. 희망사항일 것이다. 네, 근데 뭐 퇴진 이건 일부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희도 당에서 뭐 어떻게 일치 단결한 목소리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뭐 의원만 해도 이미 170명이 넘고 뭐 원내위원장이나 뭐 당내 주요 요직하고 있는 사람 보면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뭐 다들 입이 있으시니까 얘기하실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게 뭐 지금 이제 막 압수수색 당하고 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미리 판단을 하기는 특히 당에 같이 함께한 동지끼리 미리 판단을 해서 뭔가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당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비판의 얘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죠. 신인기 변호사 차기 당대표 선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일단 당대표 선거의 시기부터 지금 일단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뭐 내년 2월 뭐 얘기를 하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 내년 2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할지 뭐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심 70에다가 여론조사 30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유불리를 놓고 이제 룰에 대한 이제 또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뭐 다양한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의 그런 독주가 일단은 좀 눈에 띄고 8주째 지금 적합도 1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메시지를 좀 적극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추세는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당이 이대로 가서는 굉장히 매우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고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는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를 많이 낮아졌어요. 좀 네, 낮아졌습니까? 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근데 뭐 비슷한 하여튼 높게 나오는 조사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 속에서는 뭔가 변화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지금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혼전 상태다. 전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쪽 앞서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하고 인터뷰했는데요. 이제 전대룰이 당신 반영 비율을 높이는 걸로 가면 나경원 부위원장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직도 맡았는데 당대표 출마를 할까요? 인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사실 뭐 어떤 분이 당대표 나오셔도 네. 크게 상관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뭐 왜 그렇습니까? 나경원 대표나 뭐 지금 거론되는 분들 그냥 너무 뻔한 분들이어서 오히려 나오시면 뭐 저희 이렇게 말씀드리면 땡큐죠. 그래서 긴장감이 없다는 거죠. 역시 저 당이 약간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옛날에 근데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 역선택을 가는구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한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유승민 의원이 아닌 사람들을 하는 게 더 당에 타격을 주는 거 아닌가? 일단은 저희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 할 수 있는 야당 대표도 있어야 여당 대표도 있어야 뭐 우리 야당도 함께 이제 발전할 수 있고 이제 대화랑 협치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일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예.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윤심한테 이게 있다. 그래서 나경원 지금 뭐 대사님인가요? 나경원 네네. 대사님도
사실은 당대표 출마를 조금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저것 직을 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뭐 유승민 대표가 지지율이 계속 높은 거에 대해서 뭐 약간 좀 격노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아마 윤심은 뭐 이런 윤상현 뭐 의원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결국 윤 대통령님이 뭐 속으로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의중은 어디에 있을까? 뭐 한동훈 장관 차출설, 권영세 장관 차출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나경원 뭐 대사 네. 말씀을 좀 하자면은 대사냐 대표냐 그 한 글자 차이인데 참 대사 내지는 부위원장까지 하셨으면은 네. 굳이 이렇게 대표 자리까지 욕심을 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많은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출마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예. 저는 사실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또 당대표 할 때도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맨날 그 정당에서도 대통령의 의중만 쫓아간다는 이런 모습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직도 민주주의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기에는 가야 할 길이 멀구나. 전 일단 이걸 느껴 상당히 이건 안타까운 표현이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건강한 대여 관계를 지금 맺기보다는 뭔가 그 여당을 장악해가지고 뭔가 그 국정 운영을 뒷받침 받으려는지 아마 그런 의도가 좀 강한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차출설, 권영세 차출설 이런 게 나오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느 한 사람만의 그런 뭐 의지가 반영돼서 대표가 되기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아, 네.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 않는 비중도 꽤나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잘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유승민 대표를 좀 더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지나친 문자가 하나, 청와대 부대변인이요. 고민정 의원하고 레벨을 같이 할 뻔 이승준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레벨을 곧 같이 하실 걸로 아유, 깜짝 놀랐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 잘못한 거 얘기 나와서. 자, 화요 정치토크 2판 4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